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해병대 항공단이 다시 창설됐습니다. 해병대의 수건 중 하나였던 해병대 항공단이 12월 1일 공식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항공단도 사라졌던 해병대인데요. 48년 만에 다시 자체 항공전력을 갖추게 된 거죠. 60년대 베트남 전쟁, 무장공비 침투 당시 큰 활약을 보여준 해병대 항공단의 부활. 앞으로 우리 해병대의 전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해병대 주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마라도함의 함상에서 창설을 앞둔 해병대 항공단의 부대기가 수여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후 두 달 뒤 12월 1일 해병대 항공단의 공식 창설식이 있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부활한 해병대 항공단은 앞으로 전평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형태의 분쟁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공지기동 해병대로서 힘찬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기대가 큰 이유는 이전에 큰 활약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해병대 항공단 창설은 처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항공 운용과 공지 작전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었던 우리 해병대는 독자적인 항공부대 창설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1955년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목적으로 최초의 항공 인력, 즉 조종사 4명, 정비사 4명을 양성합니다. 이후 U6의 제식명이 L-20이라는 경비행기죠. 8대를 도입해서 1958년 3월 해병대 제1사단 항공관측대 창설을 시작으로 항공전력을 운용하게 됩니다. 1962년 5월 31일에는 해병대 항공병과를 창설해서 해병대 조종사가 직접 해병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각종 훈련 및 작전에 참여했고요. 1968년에 1.21 사태,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시 대간첩 작전에 참가했던 해병대는 헬리콥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69년 미 해병대의 OH-23 헬기를 인수하고 헬기 교육대를 여의도 비행장에 창설하여 비행 교육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의도면은 지금은 비행장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하던 그 동네 아닙니까? 근데 그땐 비행장이 있었어요. 참 격세지감입니다. 특히 해병대 항공단이 큰 활약을 보여준 건 베트남 전쟁이었는데요. 1965년 창설한 제2여단 항공대는 한국군 최초의 파병 항공부대로 참전하여 베트남 파병 기간 중 총 450여회 출격을 통해 1537시간 비행 기록을 수립합니다. 이때 근접 항공 지원, 탐색 및 정찰, 사탄 유도, 전단 살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여 해병대가 각종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항공대가 큰 전과를 올린 대표적 작전에 용머리 1호 작전이 있습니다. 용머리는 진짜 말 그대로 용의 머리란 뜻이고요. 파월 한국군 전사에 따르면 1967년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용머리 1호 작전은 부대 배치를 재조정해 중대 전술기지를 새로 편성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내 적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매복전과 탐색전,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인사심리전을 실시하는 게 목적. 복잡하네요. 항공대가 전과를 올린 날은 7월 5일. 작전 지역을 순찰 비행하는 여단 소속의 L-19 버드독 항공기가 10시경에 적을 발견, 집중 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추정 사살 13명과 동굴 8개를 파괴하는 큰 전과를 올립니다. 쉽게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뭔가 수상한 게 있네? 그래서 포병의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포병이 때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아쉽게도 해병대 항공부대는 해군 항공에 통합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항공단의 필요 의지는 꾸준했고 2012년 상륙 기동헬기 편성이 해병대로 결정됨에 따라 상륙 기동헬기 사업은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환되었는데요. 2014년 9월 12일부로 해병대 항공병과를 창설하여 항공인력을 양성했고 2016년부터는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2018년 1월에 상륙 기동헬기 마리논 즉 MUH-1의 1, 2호기를 인도하고 2019년 12월에는 해병대 1사단 예하의 제1항공대를 창설, 올해 12월 1일에는 드디어 해병대 항공단 창설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선 2023년까지 마리논 28대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매년 4대에서 6대씩 순차적으로 도입한 후 총 36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인데요. 마리논은 육상과 해상 및 함정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 기체 내 해수방염 처리로 부식을 예방했고요. 주 로터, 즉 헬기 회전익에 접이장치를 추가해서 좁은 함정 내 운용도 쉽도록 했습니다. 비행 중 이물질 제거를 위한 윈드실드 세척액 분사장치와 장거리 통신용 HF 무전기, 파칸, 즉 전술공중 항법 장비, 보조 연료 탱크,
비상착수 시 승무원 생존을 위한 비상부주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수상속도는 210km, 최고속도는 250km, 항속거리 기본 400km 이상, 보조연료 탱크 장착 시 650km 이상, 채공시간 기본 100분 이상의 최대 탑승 인원은 9명입니다. 지난 아덱스에서 상륙 공격 헬기가 공개됐었는데요. 오는 2026년부터는 마린원을 베이스로 한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2030년대 초반에 실전 배치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해병대 항공단 이하에 상륙 기동 헬기 2개 대대와 상륙 공격 헬기 1개 대대 편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완료된 항공단은 강습 지원을 비롯해 항공정찰, 항공기 통제, 그리고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전시 임무와 국가 주요 전략 도서 방어, 후방 지역의 지상 및 해상 작전 지원,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 보장을 위한 신속 대응 작전, 그리고 비군사적 인도주의적 작전 등 평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린원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예. 그 예전에 사고 났던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지난 2018년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원 추락사고의 원인은 로터 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 때문으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로터 마스트는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로터, 즉 회전익을 돌게 하는 중심축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바람개비를 고정하는 핀하고 같은 거예요. 제조 공정성의 문제로 이 부품에 균열이 발생해서 사고 헬기는 이륙하자마자 메인 로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의 스펙으로 볼 때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화력 지원용으로 일단 스펙은 뭐 해병대의 어떤 작전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그 기체 능력에 맞는 운용의 무효를 잘 살리면은 뭐 쓸만한 기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또 나름 그래도 2020년대에 만드는 거니까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뭐 최대한 약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해병대는 이제 그동안은 독자적인 항공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맨날 육군 항공대 아니면 해군 항공대의 헬기 지원을 받아서 다 작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게 타군에서 지원을 받는 게 그동안 해병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독자적인 항공 전력이 생기니까 상륙 작전의 효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예를 들자면은 상륙함에 타고 뭐 어딘가에 상륙을 하거나 전개를 하거나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육군하고 해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좀 빌려달라 헬기를. 그러면 또 이게 육군이나 해군은 이론상으로는 여유 있는 걸 돌려준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은 대부분 전쟁이라든가 그런 큰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군도 정말 제쿠가 속자인 경우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병대 독자 전력이 있다는 거는 재빨리 그래 배 타고 가야 돼? 그럼 헬기 배에 싣고 사람 싣고 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상륙작전 시행이나 어떤 부대 전개의 어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야죠.